네. 여기 좀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이 강의의 핵심인데 3페이지에 있어요. 이거 받으셨어요? 그 3페이지에 보세요. 3페이지에. 여기 보시면 그 거기에 3페이지에 이제 그 위에 기독교적 종말론에서의 선과학의 대립, 페르시아적 이혼론에서의 아우르 마즈다와 아르만의 대립 쭉 하면서 이제 여기 아시아적인 사회를 얘기를 한 거예요. 제 강의 초점은 이겁니다. 왜 이게 서양과 동양이 달라지느냐. 그리고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아시아에 속해 있잖아요. 근데 이 아시아 사회는 도대체 어떤 사회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동양 철학이라 그럴 때, 네? 동양 철학이라 그럴 때 그 동양 철학이 최소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동양의 철학이라는 개념이 있죠. 지리적 개념으로서. 또 하나는 동양 철학. 그 동양 철학이 한 단어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동양 철학 했다 그러면은 손님은 많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점술 같은 거. 그런 식으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적인 철학, 그 다음에 동양의 철학 또는 동양 철학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모호한 거죠. 저는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우리는 이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를 어떻게 정의할까? 이렇게. 제가 이제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회와 서양 사회, 그러니까 동양 사회와 서양 사회는 어떻게 다르고 그렇게 달라진 것은 왜 그러냐 이런 거. 그리고 우리가 서양의 식민지가 됐었잖아요. 지난 세기에 식민지가 됐고 지금도 우리는 서양의 그 식민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우리나라 정부 관료가 바이든 대통령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무릎 딱 꿇고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뭐를 해 우리가 미국한테 뭐를 요구를 해요? 죽여주십시오. 폐하의 처분만 말하겠습니다. 이거밖에 아니에요. 주권국가가 무슨 주권국가야.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 때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조금 전에 이제 여기 김기 선생님께서 시를 기산 선생의 시를 했을 때 그 일본 애들한테 시달렸잖아요. 그 일본도 제국주의예요. 그때 그러니까 1882년 무렵 그러니까 1884년부터 일본이 제국주의로 들어가요. 1884년 왜 그러냐? 그 1884년에 그 김옥균의 갑신정변이 있어요. 그게 실패하고 1885년에 그 타라론이라는 거를 써요. 후쿠자와 이키치가.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이 제국주의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 애들한테 당했다 하는 것은 제국주의 일본한테 당한 것이기 때문에 제국주의한테 당한 거예요. 즉 서구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당한 거예요. 그 지산 선생이 그렇게 뭐 힘들어하시고 비탄에 잠기신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서구 애들한테 식민지가 됐느냐 이걸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단순히 왜 식민지가 됐다고 보세요, 여러분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우리가 서양 애들한테 왜 식민지가 됐죠, 지난 세기에? 힘이 약해서. 힘이 약해서. 저도 예, 말씀드릴게요. 예. 이게 중요한, 우리 다른 거 하지 말고 그것부터 시작을 하자고요. 아마 이제 어떤 뭐 문명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본질은 어떤 정신, 뭐 사유 구조 뭐 이런 데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힘이 약했다 그랬잖아. 힘이 왜 약했어요? 왜 힘이 약해졌어? 정신적인. 네? 정신적인 힘이 약해진 거. 아니 정신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계 있어요? 한국하고 브라질하고 축구하는데 우리가 밤낮 깨져 브라질한테. 그때 해설자가 그러죠. 이게 정신무장이 돼야 된다. 근데 브라질하고 축구할 때 정신무장이 된다고 이깁니까?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데 예? 정신이 제대로 박힌다고 이길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 잡는 거야. 그러니까 사유의 패턴, 왜 생각하는 방식 뭐 여기서 예, 차이가 왜 있어요. 우리는 힘이 약해졌냐? 그럼 힘을 키우는 건 뭐예요? 뭐가 있을 거 아니야. 옛날에 며느리가 시집을 왔는데 맨날 실수만 해.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정신머리가 안 됐다고 며느리 잡는 거 아니에요? 그 우리는 왜 그랬을까? 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약해. 그렇다고 아시아가 유럽에 대해서 잘 못 산 것도 아니잖아. 이게 화약도 나왔잖아. 나침반도 발견이 됐고.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과거엔 동양이 잘 살았다며. 중국이 뭐 로마도 가고 많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휘황찬란한 문화의 중국이 왜 유럽한테 먹혔어요? 아펜 전쟁할 때. 왜 그랬을까요? 그거를 찾는 거예요, 그거를.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저는 그 사유 방식을 찾다가 보니까 그걸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아시아적 사유와 아까 이제 김기 선생이 말씀하신 대로 아시아적 사유와 유럽적 사유의 차이에서 온 것은 아닐까. 그래서 거길 뒤져보니까 아시아의 사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주역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응? 유럽은 기독교고. 그럼 기독교만 한 게 아니라 당시에 기독교가 등장하기 이전에 유럽에서 절대적으로 많이 알려졌던 게 뭐냐면 페르시아의 종교들. 그죠? 페르시아 쪽에. 저기 이번에 손흥민이요.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에서 골든 글러브가 아니라 골든 부츠상을 받았어. 얘가 23골을 넣었다는 거예요. 8게임 할 때. 축구 좋아해? 축구 그거 어떻게 하면 평가를 한번 해보지. 손흥민이 골 넣는 거 23골 어때요? 대단해. 어떻게 대단해? 타고났어요. 진짜요. 일반 게임 할 때도 그렇게 못 넣어요. 2게임에 하나씩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2게임도 아니지. 뭐가 있다. 무슨 얘기하다가 축구하다가 그랬는데 이게 했는데 손흥민 축구 얘기를 했었는데 그 동양과 서양 얘기하다가 그게 나왔는데 조금 이따 제가 요새 좀 이게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예. 그럼 이제 생각하실 동안에 네. 제가 그냥 알고 있기로는 고대에는 전체적으로 뭐이 지구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히 단절된 그런 지리적으로 멀다고 해서 서로 유로가 없었다거나 뭐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세계다. 저는 그렇게는 이제 생각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는 큰 차이가 없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패턴이. 예를 들어 어떤 교수님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하고 공자하고 뭐 유사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이렇게 서로 상관관계, 유사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셨던 분들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분 같은 분들하고 우리 동양의 뭐 자연학자 뭐 순자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뭐 뭔가 탐구 객관적 이성을 통해서 객관적 탐구를 하는 것을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런 예고 예를 들어서 뭐 에피쿠로스 학파라든지 뭐 쾌락 뭐 이런 것들 이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 거리는 멀지만 실제로 정신 세계는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는 이제 얼마 전부터 그런가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동양적인 것과 서양적인 것은 완전히 구분되어 버렸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 근대 이후의 일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 송박 씨는 이제 그거보다는 저부터 달랐어요. 이제 달랐다고 이제 그렇게 달랐어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그에 대해서 그렇죠. 좀 읽어주십시오. 예. 생각하시는 분을. 아까 이제 손흥민 축구를 했는데 손흥민이가 23골을 넣었는데 에집트의 살라도 23골을 넣었는데 에집트의 살라가 골이 넣은 거는 별로 생각 안 해요.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에집트에 있는 아랍 인종도요 유럽 인종이에요. 아프리카 애들도 유럽 인종이야. 근데 이 쌀을 먹는 눈이 좀 긴 아시아 인종이 거기서 축구해가지고 23골 넣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쇼킹하다. 쇼킹한 거죠. 어떻게 아시아인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연장선상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1950년대, 60년대에 일본에서 근대 자본주의가 나왔어요. 일본에서. 그거를 유럽 애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어떻게 일본에서 자본주의가 나올 수 있느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유럽 근대에서만 나올 수 있는 독특한 사회 현상인 거예요. 걔네들의 논법 따지면. 1948년도에 중국이 공산혁명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서 이제 알티소라든가 그 유럽의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보다 훨씬 발전된 사회 형태예요. 그런데 자본주의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된 사회에서 나오는 걸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유럽은 지금 자본주의 단계에 지나지 않는데 사회주의 혁명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깜짝 놀란 거지. 한국에서 자본주의가 나왔어, 근대 사회가. 유럽 애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묻는 거예요. 요새요 천주교하고 기독교가요 신도수가 줄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신부님들이 좀 고민이 많답니다. 그런데 종교 전체의 신도수는 늘어나요. 근데 유독 기독교라든가 천주교 쪽만 줄어들어. 이건 왜 그럴까?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거기 다니는 애들이 어디로 간다는 얘기지? 분명히 어떤 종교로 가는 거예요. 이거와도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보고 이렇게 무시하고 깔보고 막 그러잖아. 막 이렇게 하잖아. 이거 이렇게 이게 한국 사람이 눈이 커요. 이렇게 하면 깔보는 거야. 미국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일본 애들 보고 잽 그러면 잽 맞아. 엄청나게 매 맞는다고.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인종차별을 받아야 돼? 뭐 때문에? 거기도 사람이 살고 여기도 사람이 사는데 왜 그러냐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라는 사회와 유럽이라는 사회는 어떻게 달랐나? 이게 근대 와서 달라진 게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 시대부터 그거 나와요. 그러니까 아시아라는 세계는 근데 그 당시에가 말하는 아시아는 어디냐면 페르시아 고원지대 아시리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리아 거기서 나온 거야. 아스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는 또 그런 게 많았죠. 그 유럽 애들은 처음에 누구죠? 저기 누구죠? 그 헝가리 침략하는 사람 있죠? 훈족 아틸라. 아틸라한테 박살 났잖아. 지금도 그쪽에 가면 벽화가 있는데 악마로 보이는 거죠. 아틸라 같은 경우. 징기스칸. 지금도 징기스칸 노래 있죠? 그 징기스칸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 징기스칸 그 노래. 그거 가사가 얼마나 그게 험악하고 인종차별적이고 반문화적인 건 줄 아세요? 한번 보세요. 그거를 보시면 이 아시아란 사회는 걔네들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진짜 미개한 민족이야. 거기 말도 없고 언어도 없고. 유럽 애들이 봤을 때 그렇게 봤어요. 그리스 시대에. 아시아는 그런 세계야. 그래서 아시아는 자기들 세계와는 다른 세계. 그리고 거기는 역사가 없는 세계예요. 역사가 없다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아시죠? 역사를 얘기하면 발전이 있잖아. 이렇게 뭐 고대 사회, 중세 사회, 근대 사회 이게 있는데 아시아는 발전이 없어. 그냥 똑같은 사회야. 삼국지의 천마리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죠. 장강의 앞물결은 뒷물결이 밀어낸다고. 근데 그 물은 똑같은 자리를 흘러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선 발전이 없는 거예요. 동일한 성격의 왕조가 똑같은 자리에서 흥망성쇠만 거듭하는 거예요. 음양오행에 무슨 발전이 있어요? 여기 이제 주역의 대가이신 김기수 선생님도 계시지만 음양오행의 발전이 어디 있냐고. 없어. 동양에 발전이 없고 그냥 천하는 어떻게 되죠? 흩어졌다가 합쳐지고 합쳐졌다가 흩어지고 해와 달은 차면 기우는 거예요. 보름달이 됐다가 반달이 됐다가 초승달이 됐다가 사라졌다가 계속 반복만 되는 거야. 발전이 없는 사회예요. 아시아 사회는. 유럽 애들이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여기는 발전의 계기도 없는. 그리고 실제로 그렇잖아. 여러분도 그러죠. 응? 사람이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했어. 그러면 때려줘야 되잖아. 근데 너무 때리지 마. 이렇게 나쁜 짓을 해도 그렇게
심하게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 너무 심하게 하는 걸 아니잖아. 끝장을 내야지. 죽여야지 그냥. 후환을 없애야 되잖아. 근데 유럽 애들은 그렇게 하죠. 여기 천주교 믿으시죠? 천주교에서 그러잖아. 선과 악을 얘기하잖아. 선이 악이 될 수 있고 악이 선이 될 수 있어요? 천주교에서? 안 되죠. 하느님이 세상을 만드셨어. 유럽에서는 하느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느님이 선한 것만 만들지 악한 거는 안 만드시잖아요. 그 악한 거를 만드는 하느님은 나쁜 하느님이게. 물론 우리 하느님의 역사는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했다 나쁜 일을 했다 할 수는 없죠. 하느님이 하신 건데 인간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이 하신 건 다 옳은 거야. 하느님이 하신 건. 근데 그럼 왜 세상에 악이 발생하느냐? 하느님 말씀 안 들으니까. 꼭 그런 놈이 있거든. 하느님도 실수를 했는지 어쨌는지 신의 오발탄인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 세상은 선한 것과 악한 것 둘도 딱 나눠져 있어요. 선 아니면 악이야 이 세상은. 선 아니면 악. 그러니까 선은 오로지 선이고 악한 놈은 오로지 악한 놈이야. 그 중간항이 없어. 그런데 세상에는 중간항도 있죠. 선하지 않은 것도 있잖아. 근데 선하지 않은 게 악한 것은 아니죠. 응? 또 악하지 않다 그래서 선은 아니잖아. 이거 어때? 여러분 있잖아요. 대화할 때 이거 차 맛이 어때? 좋은데? 이렇게 하는 거하고 나쁘지 않아. 이런 놈이 있어. 꼭 그런 새끼들이 나중에 그냥 저거 하지. 나 그런 애들 보면 한 대 때려주고 싶어. 음식을 했는데 이 맛 어때? 뭐 나쁘지 않네. 뭐 지가 무슨 뭐 시인이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시인을 추방시켜야 된다고.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이 그러잖아. 시인을 추방시켜야 이 세상이 편안해진다고. 그 시인이 말장난을 하거든. 맛 어때? 나쁘지 않아.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도대체 뭐야? 야, 걔 어떠냐? 근데 소개팅을 받았는데 걔 어때? 괜찮은데? 그래서, 아니 좋아 나빠? 글쎄 뭐 나쁘진 않아.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좋다는 건 아니잖아. 그냥 나처럼 단순한 사람을 헷갈린단 말이에요. 내가 옷을 사러 가거든요. 이런 거 샀어. 인터넷 사가지고 실수를 한 건데 나 잘 실수를 해. 한 10번을 사면은 그 중에 2번을 성공하고 8번은 실패하는 건데 다 그렇죠. 걔가 물어봐. 이거 어때요? 그러면 나쁘지 않은데요? 잘 어울려요? 괜찮은데요? 그래서 아니 괜찮다고 그러지 말고 아우 멋있습니다 라고 하든가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근데 갔더니 어때요? 어우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요? 그래요? 그럼 하나 더 줘. 이렇게 사거든? 가보면 이제 꼭 집에 가면 후회하지. 근데 어때요? 그러면은 에이 그냥 뭐 나쁘지 않은데요? 그러면 이 여자가 나쁘지 않다는 거는 나쁘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말은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서양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거 어때? 굿! bad!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잖아. 얘는 착한 놈, 얘는 나쁜 놈이야. 꼭 대립적인 거야. 이원적이란 말이에요. 둘로 딱 나눠. 그러니까 얘네들은 중간항이 없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죄를 져도요. 사람을 죽였다. 그럼 죽이는 거야. 남의 물건 훔쳤다. 그럼 손 잘란 다음 자르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걔는 철저하다고. 근데 우리 동양은 형법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좀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주역의 원리 그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중간항이 있는 거야. 선과 악 사이에 선하지 않은 것도 있고 악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 애들이 봤을 때 우리는 뭐라는 거야? 이거야, 저거야, 기요, 아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음과 양이 딱 있잖아. 응? 여기는 음이 있고 여기 양이 있어. 음은 음이고 양은 양인 줄 아세요? 아니야. 음에도요. 음이 있고 양이 있어. 양에는 뭐가 있죠? 양음이 있고 양양이 있다고. 사상이 있는 거야. 이게 더 심한 거는 8개까지 있네. 그러니까 아시아적 사유는요. 서양은 그럼 그 끝이야 그거로. 나쁜 놈은 죽인다. 나쁜 놈은 나쁜 놈이야. 여러분 저기 서부 영화 혹시 옛날에 보셨어요? 오케이 목장의 걸투. 12시에 만나요. 딱 만났어. 총을 딱 한다고. 근데 우리는 나쁜 놈하고 좋은 놈하고 싸울 때
죽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럽에서는 좋은 놈하고 나쁜 놈도 하나의 사람이야. 주체라고. 둘 다 하나님 만들었는데 어떤 놈은 둘이 싸워. 12시에. 딱 많아가지고 한 놈이 죽이잖아. 그럼 나쁜 놈 다 좋은 놈이잖아. 하느님이 나쁜 놈 만들 리가 없잖아. 제가 이제 김규 선생하고 저하고 둘이서 제가 악당이야. 이제 김규 선생님은 이렇게 딱 이제 선한 분이거든요. 둘이 갔어. 나도 옳다 그러고 여기도 옳다 그래. 이거 누가 판단할 거예요? 판사가? 지가 뭔데? 하느님만 판단하는 거야. 그럼 이분이 나쁜 놈인가요? 제가 나쁜 놈? 아, 이분이 나쁜 분이에요? 내가 나쁜 놈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둘이 싸우는 거야. 그랬을 때 이기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야.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느님은 정의의 편에 있으시거든. 거의 나쁜 놈이 이기듯이. 그건 아주 아름다운 거지. 장엄한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만들 때 나쁜 놈은 장엄하게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렇잖아요. 꼭 좋은 놈은 힘이 약해. 그리고 어떤 여자가 도와주거나 꼭 짜고패. 이게 다이다이 붙기로 했어. 둘이 싸게 다이다이를 해결했는데 나쁜 놈은 진짜 혼자 잘 싸워. 근데 좋은 놈은 꼭 혼자 하지 않아. 주위 애들 끌어다 해서 짜고 패는 거야. 치사하게. 좋은 놈은 진짜 치사하다니까. 영화도 봐요. 아, 반지의 제왕에서도 싸우려면 혼자 싸우잖아. 근데 이쪽은 다 모여 싸우잖아. 뭐 중간에 뭐 엘프도 오고 뭐 다 모이잖아. 그게. 응? 엘프도 오고 난장이도 오고 뭐 푸르도 걔네도 오고 인간도 오고 다 모이잖아. 왜 치사하게 그렇게 하냐고. 영화는 원래 나쁜 놈이 진짜 좋은 거야. 그래서 나쁜 놈이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아, 보세요. 극 중에도 봐봐. 연수극에도 보면은 나쁜 놈이 진짜 힘센 거야. 나쁜 짓 하는 여자가. 걔 머리도 좋고 돈도 많고 힘세. 근데 약한 놈은 꼭 혼자라서 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이제 사회적인 건데 사실 거꾸로 돼 있어요. 세상은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하여간 어쨌든 간에 서양에는 그런 사유가 있어요. 서양적 사회에서는 중간항이 없어요. 근데 동양은 중간항이 많아요. 그것도 사유의 특징이죠. 더 그 근본적인 거는 서양인들이 봤을 때 동양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냥 모호한 사회야. 아까 제가 김기 선생님께 동양에는 윤리와 도덕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동양에 도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도덕적인 거 많이 하잖아. 아, 있겠지 그러지 말고 딱 있겠지 네. 그러면 제가 하는 수업 시간에 반드시 증명을 해야 돼요. 그냥 말하는 거 안 통해. 그건 뭐 개인 판단 근거의 차이가 아닐까요? 쉽게 그러면 서양, 상대주의가 되죠. 서양적 사고에서 보면 동양에 도덕이 없는 거고 동양을 기준으로 보면 서양에는 이제 도덕이 없는 거고 뭐 그렇게 볼 수도. 동양은 뭐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양 애들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아 이거는 제가 이제 담배를 여러분 담배 피지 마세요. 담배 피면은요 이런 거 막 붙이거든요.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이제 이게 금단 현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간혹가다 하는데 그러면 잠깐만 그 중도 이제 중용 그게 이제 소크라테스에서도 이제 우리 중용에 말하는 건 다르지만 그래도 극단에 치우치는 거에 대해서는 다소 이제 그것을 이제 거부하는 그걸 하나 미덕으로 보는 그런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아니, 그냥 그게- 있는데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르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양쪽 극단적인 것을 좀 지향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양쪽의 극단인데 우리 네. 그러니까 그런 거가 비슷한 것 같지만 아니 저기 기독교에서 성서에 보면은 그 상상설교에서도 중용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달라요. 그렇죠.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제 양편 극단을 가르는 거는 좀 지향하는 뭐 이제 우리 동양에서도 유교에서 말하는 중용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가 또 비슷하기도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이제 다르거든요. 불교도 그래도 양극단을 지향하는 거 그걸 이제 거부하는 거 그것은 똑같은 것 이게 같아요. 불교 쪽에서도 이제 주로 이제 지혜에 관한 얘기가 어디 많이 나오냐면 금강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금강경에. 예,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가 뭐냐, 유학에서 말하는 지혜가 뭐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혜가 뭐냐. 이건 이제 좀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각도는 다른. 그러니까 하나만 보면 안 돼. 한쪽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동양에 과연 도덕적인 게 있냐, 서양인들의 입장에서 일단 잠깐 서보자고요. 서양의 입장에서 도덕 그러면 이제 동양에 도덕이 있냐 없냐 그러면 도덕이 뭔데? 이것부터 설명이 돼야 되잖아.
도덕이 뭔 줄 알아야 있는지 없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도덕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해요? 설명을 해보세요. 그 어렴풋하게나마라도 해야 돼. 윤리 그러면은 야 걔는 걔는 도덕이 없어. 그러면 도덕이 뭔데? 이러면 그거 몰라? 몰라. 자식이 말이야 꼭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래가지고 딴 거 갖고 싸움을 하거든요. 그런데 도덕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확하게 얘기하는 걸 싫어해. 아니, 계산은 정확하게 해야지. 그러면은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걔는 너무 계산적이야. 아니 대충 하지 그걸 말이야 꼭 그렇게 따져야 돼? 날짜 계산해가지고 몇 분 몇 초까지 계산해서 제가 한 달에 EV자를 받기로 했는데 지금 한 달 3일이 걸렸으니 3일치를 더 받아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자를 뭐 F 곱하기 뭐냐면은 뭐 31분의 3 해가지고 받아낸단 말이야. 그럼 사람이 새끼 야박하게 말이야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우리는 정확한 걸 싫어해요. 그런 사고는 왜 생겼죠? 정확하게 하는 건 장사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조금만 깊게 들어가 보자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서양과 동양의 차이점들은 어디서 나는가?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 도덕이 나오면 윤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윤리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에틱이라 그러잖아요. 그 에토스라 그래서 관습적인 것이 나오는 거야. 습속. 습속이 굳어지잖아요. 습속이 뭐예요?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행하게 되는 거야. 그죠?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행하는 거는 습속이 아니에요. 습관이 아니잖아. 어떤 사람이 버릇이 있죠, 버릇. 제가 자꾸만 이렇게 담배 같은 거 입에 물은 버릇이 있어. 응? 그 버릇은 뭐야? 의식적으로 하면 버릇이 아니지. 무의식적으로 하게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나도 모르게. 글쎄, 나 모르겠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 이거야.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그렇게 해요. 그 도둑질을 했어. 제가 이제 지금은 담배를 안 펴서 그런데 옛날에 담배를 필 때 제가 도둑질을 엄청나게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집에 가면은요 라이터가 주머니에 하나 득 있어. 친구들 라이터 내가 다 갖고 오는 거야. 그 300원, 400원짜리 라이터는 다 있어. 그 옛날에 여기서 갔는데 저 이현조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주머니에 제 거는 놓고 가세요. 이게 왜냐하면은 라이터 다 가져가 도둑이. 그게 버릇이에요. 그러니까 버릇은 뭐냐? 의식하지 않고도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그걸 버릇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습속이라고 그럽니다. 습속. 그죠? 그 습속이 이제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러니까 사실 윤리라고 하는 것은 습속의 예제적 표현이에요. 습속의 예제적 표현. 습속의 법률적 표현. 뭐 이렇게 되겠지. 뭐 예절이라든가 관습이라든가. 예절이라 그러면 습속의 그 표현이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객관적 현실에서 나오는 거라고. 우리 이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쌓여서 관행적으로 굳어진 게 윤리란 말이에요. 그럼 이 동양적, 서양적, 아니, 동양 차이가 거의 똑같아요. 윤리는 똑같죠. 그 윤리는 똑같죠. 근데 도덕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러면 도덕은 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도 어떻게 보면은 동물은 본능이 있잖아요. 본능적인 거. 근데 본능도 하느님이 그렇게 프로그래밍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프로그램 된 거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걸 거꾸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도덕이라는 것은 정신에서 나오잖아. 정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대 사회 이전에는 도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지 뭐. 근데 도덕인데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것은 정신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있대. 육체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는 거 있죠. 밥을 막 먹는 거. 이건 인간의 행위일까요? 기계적 행위일까요? 그러니까 밥을 먹는 거는 인간적 행위라 그래요. 근데 밥을 소화시키는 건 인간적 행위라고 안 그래요. 일단은요, 이게 은단인데요. 이걸 내가 먹어. 내가 먹는 거는 인간적 행위예요.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거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 제가 아까 낮에 장어 먹었어요. 나는 돼지 불고기에다가 냉면을 먹고 싶었거든요. 그거 사달라 그랬는데 안 된다는 게 가보니까 문 닫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는 회덮밥을 먹으러 가시죠 그랬어요. 회초밥. 어차피 내가 얻어먹기로 했으니까 사준대. 일단 좋은 거. 회초밥이 먹고 싶었던 거야. 이렇게 동그란 거. 그런데 그것도 문을 닫았더라고요. 가는 날이. 망했어. 그래서 이제 망했어요. 그래서 뭘 먹을까? 그래서 딱 가서 그러면 저기 가서 그 돼지고기를 그 비계 없는 거 살코기. 살코기를 먹는 데서 가는데 가다 보니까 장어집이 있더라고. 거기에서 먹게 장어는 먹었어요. 자, 그건 인간의 행위죠. 내가 선택한 거잖아. 저는 간혹 가다가 어제는 제가 짬뽕을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요. 나는 지금 인간이 돼야 하는 거 아닌가? 내가 무수히 많은 음식 가운데서 내가 짬뽕을 먹는 거는 인간적인 행위란 말이에요. 내가 결정했잖아.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돼요? 안 먹을 수도 있어. 밥을 먹는 것과 안 먹는 것 가운데 먹는 것이 내가 유리하다. 그래서 난 먹는 거거든. 그죠? 중국집에 갔을 때 짜장면을 먹는 게 나은가, 짬뽕을 먹는 게 나은가, 비빔밥을 먹는 게 나은가. 내가 근데 하나의 메뉴를 발견했거든요. 삼선 짬뽕. 다음에 그걸 먹을 텐데 어떤 걸 먹어야 될 것인가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행위야. 그런데 일단은 입안에 들어가면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저절로 소화가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위들이 다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철학이라는 게 이제 복잡해요. 그렇게 계속 나눠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정신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연적인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대표적인 게 뭐예요?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거지. 정신적인 것은 혈연, 지연, 학연이 아닌 거죠. 우리 인간에게는 정신적인 것이 있어. 그런데 혈연, 지연, 학연에 꽉 붙들려 있으면은 사람 미치는 거예요. 내가 정신이 있잖아. 그 정신 자체가 혈연, 지연, 학연에 충실하도록 명령이 되는 거야. 거기 종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것이 자연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자연이어져. 자연이잖아. 애들이 착하다 그러죠. 어린아이들은 착하고 순박하다고. 에이, 애들이 얼마나 나쁜데. 깐난 애기들이. 걔네는요 진짜 나쁜 놈들이야. 걔는 지만 알잖아. 그게 애기인데 짐승이잖아요. 동물하고 똑같지. 본능적인 거고. 자기만 알아. 본능에 따라서 지배를 하는 거잖아. 근데 그 짐승 우리가 본능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이제 자연적인 거지. 본능에 가깝다는 게 뭐야? 자연에 가까운 거잖아. 자연적 인간이라 그러면 아니 사람이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2번 선고하잖아. 그냥 이거 그러면 이번 찍는 거야. 1번 그럼 1번만 찍고 2번 2번만 찍고. 여기 홍성에도 아까 물어보니까 2번 1번 없어. 우리는 죽어도 2번이야. 나는 죽어도 아니야. 얘네는 생각이 없어. 제가 선거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요. 농민들한테 접근해 갈 때는 카리스마적으로 가야 돼요. 농민들은 원래부터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농사는 천재지변에 좌우되는 예가 많아요. 그래서 자연력에 많이 의존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기본적으로 의존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해겔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의존적이야. 그래서 전제국가가 많아요. 역사적으로도 농민들이 많은 곳에서는 농업을 주요한 생산 수단으로 하는 곳에서는 독재국가가 많이 생겼어요. 독재국가가. 그 다음에 이런 월급쟁이들이 있는 데서는 반성적 사고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로 갈 때는 항상 대안을 갖고 가야 돼요. 내가 여기 군의원이나 군수나 도지사 그런 쪽 또는 교육감 하는 분들이 저한테 자문을 요청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시골에서 그냥 매일 잠만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그러는 것 같지만 제가 또 뒤로는 또 많이 또 그런 건데 해줍니다. 그래서 밥도 공짜로 얻어먹고 그러는 거예요. 내 봉사활동을 많이 해요. 제가 이거 갖고 이불 가지고
이제 선거할 때 많이 해줘요. 그래서 박사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자문을 많이 요청해봐요. 오늘도 또 한 사람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했는데 제가 오늘 식사를 모시겠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두 군데가 있잖아요. 여기 또 저 김현자 선생님이 또 밥 먹으러 오라고 전화하셨어. 열리도 와야 되는데 또 향교에서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군데서 그 군수 후보 하시는 분이 또 왔어. 그 세 군데잖아. 얘가 해서 야 너 있잖아. 그렇다고 제가 야 번호 뽑아서 기다려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 그래서 나중에 우리 식사합시다. 그래서 내가 메모를 해놨어요. 이 자식도 마음 생각 바뀌면 어떻게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언제 할까요? 적읍시다.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며칠 합시다. 일단 밥은 먹는 건 정해놨어. 다음 주에. 끝나기 전에 해야겠네. 네? 선거 끝나기 전에 먹어야지. 안에서 약속은 했으면 지켜야지. 근데 안 하면 또 내가 막 욕하지. 저 새끼 저거 약속도 안 지키고. 필요할 때만 이용한다. 소고기 아직 안 넣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안 됐어. 어쨌거나 약속했잖아요. 그때 조건이죠. 봄이 오면 꽃이 핀다. 근데 봄이 안 왔어. 그럼 꽃이 안 피는 거지. 만들어야지 봄을. 논리적으로 봄이 오면 꽃이 핀다. A가 B면 B는 C는 D다. 그랬는데 A가 B가 아닌 게 판명이 됐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제 저 김현자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는 비논리적인 거예요. 저게 동양적 사고요, 전 근대적 사고야.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아. 그냥 우기면 되는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연적인 것하고 정신적인 것인데 이 세상에는 자연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나눠져 있어요. 그 차이 나시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김기 박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비논리적이었는데. 아니 김기수 선생님은 지금 이제 생각하시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은 자연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으로 고려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동서양을 구분하는 다 똑같죠. 동서양 똑같죠. 그 논리, 그 뿌리 위에서 시작돼요. 그렇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 그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은 다 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이 있고 자연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거는 자연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이 있겠죠. 그죠? 이게 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도 해요. 문명이라는 게 뭐냐? 문화가 뭐냐고. 문화를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하죠? 세상에는 인간의 행위가 있고요. 자연의 행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뭐가 왔다 갔다 하지 이게? 근데 우리는 자연의 행위는 문화라고 안 그래요. 인간의 행위만 문화라고 그러잖아. 그죠? 인간의 행위만 문화라고 그래요. 근데 인간의 행위 중에서도 좋은 의도를 갖고 한 것만 문화라고 그래요. 나쁜 의도 갖고 한 건 문화라고 안 그러잖아.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렇지 목적 무시하는 걸 문화라지. 목적이 없이 하는 거는 문화라고 안 그래. 그런데 목적 중에서도 좋은 목적으로 한 것만 문화라 그래. 더 범위가 줄어들었죠. 그리고 좋은 목적인데 목적은 나라마다 달라. 그래서 문화상대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게 원래 문이 이제 꾸민다는 그런 의미가 그렇죠. 들어있는 거거든요. 불교 용어예요, 불교. 인위적으로 조절을 한다. 그럼 화는 이제 그렇게 해서 뭔가 이제 변화해갔다. 꿈에서 뭔가로 이제 변해져 갔다. 뭐 그런 뜻으로 문화를 걸쳐내고 하면 예, 라틴어의 컬티베이트에서 나오는 컬처가 어디서 나온 거니까 인간의 행위를 문화라. 그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인간적인 것, 정신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도덕은 정신적인 것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자연적인 것이 지나치게 강하면 정신적인 것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지연, 혈연, 학연은 자연적인 거잖아. 근데 그 속에 매몰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 정신이 발휘를 못하잖아, 힘을. 그걸 중국 철학 내에서도 축소시켜서 볼 수 있습니까? 그럼 많죠. 예를 들어서 의리. 노장 철학은 하고 육아 철학하고도 그런 그렇죠. 또 달라져요. 그 범위 내에서는 또 그렇게 예. 대비시킬 수 예, 있겠어요. 그렇죠. 또 달라지죠. 기독교는 분명히 나눠져요. 기독교는 지금 카톨릭에서 스콜라 철학에서도 그런데 저 개신교, 감리교 같은 데서 딱 나눠지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우리가 의리 그러잖아요.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산다고. 근데 의리가 뭐예요? 그건 정신적인 게 아니죠. 그건 습관적인 거라 그러잖아. 그런 거잖아요.
아주 인위적이죠. 예, 그렇죠. 그거 없어. 그래서 이게 정신과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까 여기서 이제 그 정신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하나로 돼 있다고. 서양과는 없어요. 그게. 그건 왜 발생했을까? 이걸 이제 따져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같은 경우 보실래요? 거기서는 이제 어떤 목적적인 게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들었죠. 허준이라는 사람이 응? 그 검찰개혁 검수완박을 얘기했잖아. 서양 같으면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하게 되면 서양 같은 경우는 그게 관철된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백성의 눈치를 보잖아. 백성의 눈치를 왜 봐요? 검수완박이 하느님이 명령한 거야. 그러면 따져봐야 돼. 그거는 현실 세계는 유럽 애들이 기독교에서 봤을 때는 가짜야, 가짜. 하느님 말씀에 쓰여진 게 진짜라고. 걔네 하느님 말씀 따라가잖아요. 그게 정신적인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기독교에서 보세요. 하느님이 이렇게 뭐 진흙을 가지고 어떤 놈을 만들었대. 비슷하게 인형을 만들었어. 사람을 만든 게 아니죠. 하느님이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인형을 만들었지. 사람의 인형, 사람의 모습. 그리고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숨을 불어넣어요. 그러잖아.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inspire, 불어넣다 그러죠. 영어로 inspiration, 영감이야. 시인들은 그 영감을 받아야 쓰는 거예요. 그 시가 위대하다고 그러는 거지. 시는 연습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 그러잖아요. 천재적인 영감이 있어야 돼. 근데 그림은 아트라 그러잖아. 아트는 아르테니까 그건 달라요. 그림하고 시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음악하고는. 그 음악을 들으면은 내 영혼이 떠나잖아요. 다 떠난다고. 그래서 하늘을 막 돌아다녀. 어디든 가. 저쪽으로도 가고 이쪽도 가고 그쪽 다 가. 그래서 안 오는 놈도 있죠. 예? 안 오는 경우도 있어. 그럼 죽은 거잖아요. 죽은 게 아니지. 그것도 시간과 공간을 따져봐요. 어떤 범위 내에서는 안 오는 거야. 여러분은 시간이라는 게요. 여러분 시간을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존재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1000만 년이 긴 것 같죠? 아니에요. 우주를 봐봐. 크기를 보라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크기가 큰 시간이 어떤 그 시간이 어디에 있는 시간인 줄 아세요? 여기서 지구에서 태양까지가 뭐 몇 광년 뭐 안 들어 뭐 어디까지 가는데 뭐 1조 광년 이렇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과 저와의 사이에 다가갈 수 있는 거리가 뭐 1광년 되는 사람 안 되는 것도 있잖아. 이제 세상에서 제일 큰 건 어디죠? 마음이라고 그러죠. 마음의 크기. 마음에는 크기가 없다고. 근데 마음보다 더 큰 게 이제 부처님의 법이라 그러더라고. 그 사람들은. 그건 불교 용어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따져 보세요. 생각 같은 거. 아 자꾸 이게 생각하다 잊어버렸어.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해서 하고 이제 대충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동양과 서양의 그 차이점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두고 문제 제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게 끝나면은 이제 아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라는 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좀 했다가 끝냈습니다.